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신랑은 35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속였다는 거에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었고 대학교 졸업 후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가 바쁘게 살아오다가 모임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느낌 때문이었는지 금세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와 달리 30대 때의 만남은 서로 성숙해진 상태에서의 만남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서로 만나게 된 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양가 집안에서 먼저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당연하다는 듯 상견례 자리를 가지며 결혼을 약속했고 그렇게 10월쯤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결혼 준비에 있어 의견 차이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결국 사소한 다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결혼 준비 중에 한 번씩 싸우게 된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아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예비신랑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데도 무조건 좋은 것만 사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었죠. 모든 게 대출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둘이 일하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살 때 제일 좋은 거 사야 한다며 제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충분한 대화로 서로 조율하자며 말을 했고 예비신랑 또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것만 같았던 저희 결혼을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은 말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너 재호 씨랑 결혼한다며? 나도 주위에서 들은 말들이긴 한데 이제 결혼하게 될 너한테 이런 말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너한테도 어느 정도 말을 해야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재호 씨한테 이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그래? 무슨 말인데 뜸들일 정도야? 내가 재호 씨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론 지금 너와 결혼을 약속을 했음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들은 거지만 주위에서 재호 씨와 다른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걸 봤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충분히 결정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 이 말을 듣고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예비신랑이 몰랐었던 행동들을 제3자에게 듣게 되니 너무 많이 심란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생각하며 다음날 예비신랑을 만났고 둘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다른 여자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하면서 진짜냐고 물어보니 재호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친척 누나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다녔다며 제가 신경이 쓰인다면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에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친척 누나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의심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서로 일이 바쁜 관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시간 망치기 싫어 털어버리고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헤어질 때쯤 주말에 데이트하자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고 예비신랑은 토요일은 잠시 회사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일요일에 보자고 하고 약속 잡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결혼할 배우자였기에 모든 말을 찰떡같이 믿었는데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요. 토요일 일이 바쁜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이런저런 가구를 살펴보며 신혼집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보면서 예비신랑과 대화를 하고 싶어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아무런 답장도 전화도 없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는데 진동이 울렸고 제 옆에 있던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사진 한 장이 톡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제가 말한 가구 중 하나를 선택한 줄 알고 확인한 결과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잠이 확 깨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저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잘 자라고 좋은 꿈 꾸라고 하곤 오늘 데이트 좋았다면서 둘이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어쩔 줄 몰랐고 급한 대로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함과 동시에 저와의 대화방에서 예비신랑은 잘못 보낸 문자 내용과 사진을 지웠고 채팅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도 잘못 보낸 걸 알게 된 것 같았지만 그 이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제의 일을 숨긴 상태로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고 카페에 앉아 태연하게 저를 보며 손짓하고 있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좀 늦었네? 어제 내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주말인데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가 쓰러져 버렸네. 뭐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정도는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제 나한테 톡 보냈었어? 내가? 어제 카톡 하나 보내려다가 너도 자고 있을 것 같아. 잘못 보낸 거 지우긴 했지. 자, 이거 한마디였는데 그냥 지웠어. 괜히 깨우기 싫어서.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지? 내가 좋은데 알고 있는데 그만 일어날까? 그래, 내가 알기론 어제 한 단어로 카톡이 온 게 아니라 꽤 길었던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사진 한 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이서 뽀뽀하고 있던 사진이었더라고. 나한테는 친척 누나라며. 너는 친척 누나랑 뽀뽀도 하고 그러나 봐. 제가 꺼낸 말에 당황을 하면서 친척 누나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제 예비신랑이 보낸 사진을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라고 조용하게 이야기하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는 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이니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용서해 주는 거냐며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히 앉아 제가 입을 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돼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저를 만나기 전에 벌써 사진에 있던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모임에서 저를 보는 순간 대학교 때의 일이 떠올라 저와도 연애하고 싶어 접근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결혼은 저와 하려고 마음 잡고 있었다며 그동안 자기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그 여자와 헤어진다며 제발 파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그 여자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친구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배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모든 예식 비용이라든지 신혼집이며 가구까지 거의 장만을 해놓은 상태라 더욱더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과 모든 비용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며 이런 상황 부모님이 알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 딱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일단 알았다고 하곤 집에 가서 연락하자고 말했고 제가 봐주는 것 같이 말을 하자 금세 다시 웃으면서 저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자마자 집에 가는 길에 예비 시아버지께 제가 저장해둔 사진을 전송했고 바로 확인하셨는지 전화 와서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시길래 차근차근 모든 일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여자는 친척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식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예비 시아버님께서 처리해준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었고 집에 오는 동안에도 이런 행동을 한 예비 신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분들의 심리는 거의 이런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건가요? 말로는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여자를 두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거기다 저는 일요일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와는 토요일에 만난 건 제가 후순위였던 거 아닐까요? 정말 결혼할 여자 따로 있고 연애하는 여자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진짜인 듯 하네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요. 똥 밟았다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테지만 왜 계속 이 상황이 찝찝하게 느껴지는 건지 사진을 일부러 보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적을 텐데 저와 일부러 헤어지려고 이런 식으로 대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 모두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짝이 있겠죠.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